안녕하세요. 저는 코칭 강사 가빈 강선심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옳은 것을 더해서 빛나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이름 앞에 가빈을 넣었고요. 저는 코칭을 통해서 행복한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 이 코칭을 통한 행복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코칭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칭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1500년대에 코칭은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마차를 가리키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택시와 비교할 수가 있겠죠. 대중교통이 정해놓은 목적지에 사람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또 목적지까지 찾아가는데, 택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딱 데려다 주기 때문에 아마 1500년대 코치는 마차를 가리키는 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택시와 자가용 이런 거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코칭이 그 스포츠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거든요. 스포츠에서는 코치가 있잖아요. 그 선수의 기량을 높인다든지 식단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그런 걸 조절하고 그런 걸 목적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선수를 케어하고 이끌어주는 코치를 말하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코칭은 그런 코칭이 아니라 목표하는 목적된 부분까지 함께 가주는 그런 코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끌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그 코치가 목적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 코칭을 접하면서 전문가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영양 관리를 코칭한다든지 신체 관리 코칭, 재정 관리 코칭, 커리어 코칭, 또 학습 코칭, 라이프 코칭, 부부 코칭, 청소년 코칭, 리더십 코칭, 조직 코칭 등 자신이 경험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전문 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그 스포츠 코칭이라고 해서 스포츠에서 예전에 계셨던 그런 코칭 개념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코칭해주는 이런 전문 코치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칭이 굉장히 많은 광범위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또 자격증을 따시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칭이 지금 저희 사회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으시고 활동하시는 전문 코치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칭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철학이 있듯이 이 코칭에도 철학이 있어요. 코칭의 철학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코칭에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가 첫 번째 요소인데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덜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거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면 위에 보여지는 그 빙산은 한 부분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그 빙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누구나에게 무한한 가능성,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수면 아래 숨어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밑에 코칭에는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인데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해답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 그 해답을 찾지를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해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 요소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데, 파트너가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해답을 주고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경청해주고 질문해주고 또 경청해주고 질문해주고 하면서
해답을 찾아가게끔 함께 해주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요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코칭 철학의 3요소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 다음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해답도 가지고 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것이 철학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경청을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뭐 호응하는 것, 뭐 리액션 하는 것, 맞장구 쳐주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청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리액션을 한다든지 호응을 한다든지 맞장구를 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그런 맞장구가 되겠죠. 그래서 경청은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경청인데요. 연애를 막 시작한 연애를 시작해서 한 2, 3개월 된 그 커플들은 적극적인 경청이 한 120%가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처럼 뭐 한 30년 이상 사신 부부들은 한 4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40% 중에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청의 형태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또 살펴볼 텐데 먼저 내면 듣기가 있어요. 내면 듣기는 뭐냐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함께 들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오빠 오늘 바빠라고 물어봤을 때 그 바빠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바빠 이면에 깔려있는 그 말하지 않는 바빠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오빠랑 오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빠랑 오늘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말하지 않는 내면까지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내면 듣기거든요. 남편 보고 아침에 뭐 출근할 때 오늘 여보 일찍 올 거지 라고 했을 때 일찍 올 거지의 뒤에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어주는 것. 자기가 일찍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반찬, 자기를 위해서 무슨 반찬을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인들의 말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읽어주는. 근데 그걸 잘 못 읽어주더라고요. 남편분들이. 그런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 내면 듣기입니다. 그 다음 생각 듣기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주는 건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분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어떤 목표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열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기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맥락적 듣기입니다. 맥락적 듣기는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의미와 의도와 그다음 그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까지도 함께 들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이렇게 부부 동반이 굉장히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한 2년 넘었는데 한 2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부부 동반해서 이제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어서 얼굴도 상기되어 있고 옷도 이것저것 꺼내고 화장도 너무 이쁘게 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본 거예요. 빨간 원피스를 입는 게 좋아? 파란 원피스를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냥 바쁘다, 시간 없겠다, 빨리 입어라, 아무거나. 이러고 좀 그래도 난 파란색 입으면 낫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 맥락적 듣기는 부인한테 오늘 오랜만에 부부 동반 나가니까 자기가 많이 들떠가 있네.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봐. 내가 생각할 때는 파란색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입고 있는 옷이랑도 매치가 될 것 같고 파란색 원피스를 한번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 부인의 지금 현재 감정과 의도와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들어주는 것이 맥락적 듣기거든요.
이게 맥락적 듣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요것도 맥락적 듣기도 굉장히 연습이 필요한 듣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청의 형태에는 내면 듣기와 생각 듣기, 그다음 맥락적 듣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청 중에서 생각 듣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듣기에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가지, 경청의 5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경청에는 생각 듣기 경청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원하는 목표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을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살 빼는 목표를 들어주는 건데 살 빼는 것이 정말 무엇 때문에 살을 빼려고 하는 건지, 뭐 예뻐지고 싶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건지, 그 살 빼는 목표를 정확하게 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걸 할 수가 있는지, 제가 3개월에 20kg를 빼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3개월에 20kg를 빼고 싶어?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 그러면 이 목표를 키로수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려주든지 그거를 코치가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피코치가 스스로 늘리고 줄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 이 목표를 정말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건지 3개월 만에 20kg를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고통이겠죠.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다음 뭐 이렇게 몇 시간씩 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삶의 질도 떨어지겠죠. 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을 행복하게 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든지 키로수를 줄여주든지 이렇게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들어주고 목표를 피코치가 목표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경청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듣기거든요. 마음 듣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kg를 3개월 만에 빼는 것을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갔어요. 이제 1년에 한 20kg를 빼는 걸로 가져갔는데 이분이 1년 동안 20kg를 꾸준하게 뺄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2달 하다가 관두고 3달 하다가 관두고 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분인지를 얘기를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1년 동안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2개월마다 3개월마다 자기의 목표가 무너진 분이라고 한다면 끊어서 단기적으로 이 목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피코치가 스스로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경청과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코치는. 그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듣는 건데 살을 빼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를 쭉 들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들어주는 거. 그래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코치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세요. 저런 노력을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피코치 스스로 입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들어주고 질문해 주는 것. 이것이 생각 듣기 3번째고요. 그 다음 4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는 이루지 못한 이유를 듣는 건데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이고 패턴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습관이나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세부 데빗이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실패하신 분들도 실패를 한 습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실패한 습관을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러니까 이분의 하루 일과를 그냥 24시간을 쭉 펼쳐서 두루마기를 펼치듯이 쭉 펼쳐서
들어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게끔 해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뭐 아침을 안 먹고 가는 대신 뭐 커피와 빵을 먹는다든지, 점심 먹고 나서 간식을 2번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저녁에 집에 가서는 또 다시 뭐 남편하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소주도 한 잔 먹는다든지, 이런 패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패턴이 아니라도 또 다른 패턴이 있다든지, 그런 패턴들을 들어주는 거죠. 그런 패턴들을 들어주면 이 피코치는 자기가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것,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이것 때문에 살을 빼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면 이것들을, 실패하는 패턴을 어떻게 성공하는 패턴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또 질문을 하고 또 경청을 해서 그것을 코치가 스스로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는 이루지 못한 이유를 듣는 겁니다. 습관 패턴을 듣는 거고요. 그다음 5번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트레스를 듣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다 맞춰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너무 몸이 아파, 머리가 너무 아침마다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살 빼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이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삶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뭔지, 머리 아프면 뭐 병원을 간다든지,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신체적인 어떤 요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또 경청해주고, 요것도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주고,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남편과 어제 저녁에 싸웠어. 그래서 싸우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들어서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또 온갖 소리를 하면서 마음을 휘저었단 말이죠. 그럼 요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들어서 요것도 해소를 해주고, 질문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해소를 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요것들을 모두 다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루어가면서, 잘 만들어가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코치는 옆에서 경청해주고 질문해주고, 절대 조언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경청이라는 겁니다. 자, 경청에서 생각 듣기로는 원하는 목표 듣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듣는 것,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듣는 것,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는 이루지 못한 이유를 듣는 것, 패턴과 습관을 듣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트레스를 듣는 것, 이런 걸 들어서 질문하고 이것을 잘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게 코치가 해야 할 일인 거고요. 파트너로서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의 종류를 볼 텐데요. 질문은 코칭의 꽃이라고 합니다. 코칭에서 경청과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청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생각 듣기와 내면 듣기와 맥락적 듣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피코치의 마음을 여는 거라고 한다면, 질문 듣기는 질문을 통해서 피코치의 생각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자, 질문의 종류에는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의 반대반은 폐쇄형 질문인데요. 개방형 질문을 다른 말로 열린 질문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예, 아니요의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학교 갔다 왔어?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고, 개방형 질문은 예, 아니요, 생각을 또 나뭇가지처럼 생각을 계속 뻗쳐나갈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어떤 반찬을 먹었어? 그 반찬을 먹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뭐 학원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친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어?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라는 질문이 대답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뻗쳐나갈 수 있는, 가지에 가지를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리고 긍정 질문은
반대말은 부정 질문인데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못 할 거야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긍정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이 좋은 쪽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 질문입니다. 그다음 미래 질문은 코칭이 미래지향적인 거거든요. 미래 목표, 미래에 내가 가닿는 목표에 대해 내가 가서 닿을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질문, 과거 질문.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너 옛날에도 70점밖에 못 받았잖아. 당신 옛날에도 그렇게 했잖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할 건지에 대한 미래 질문. 지난번 프로젝트도 엉망진창이었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미래로 가는 질문.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미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결정적인 질문은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코칭을 해서 1얘기, 2얘기를 하고 이제 대안을 찾고 다 했는데 제가 살을 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뭘 먹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코치가 이렇게 해서 살을 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목표로 갈 수가 있겠어요? 라고 결정적으로 질문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예. 뭔가 목표를 가기로 했는데 목표로 가는 방해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질문을 던져주는 것을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가설 질문은 만약에 뭐뭐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생기고 싶어요. 10억을 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일 아침에 10억이 생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라든지 만약에 내일 우리 집 앞에 제네시스 차가 갖고 싶었던 차가 와 있더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회사에서 받은 프로젝트를 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분은 그 기분을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만약에를 해주는 것이 가설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강력한 질문은 뭐냐면 뭔가를 대안을 찾고 다 했을 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코치가 원하는 게 뭔가요? 정말 고객님께서 원하는 게 뭔가요? 라고 어떤 거를 지금 당장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한번 물어봐 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코칭을 받으러 다닐 때 10회기 코칭을 받을 때 코칭을 하면서 대안도 찾고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대안도 찾고 다 찾았을 때 이 대안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주위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사도 걸리고 직장 동료도 걸리고 걸리는 게 많아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 코치가 선심 씨는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뭔가, 뭐 때문에 제가 이 코칭을 받고 있으며 비싼 돈을 주고 코칭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던 그런 것, 그 질문이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제가 목표했던 것을 이뤘던 경험이 있거든요. 강력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질문의 종류에는 개방형 질문, 생각을 뻗쳐나가게 할 수 있는 질문, 그다음에 긍정 질문, 더 나아진, 더 발전된, 더 성장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질문, 미래 질문은 앞으로 가기 위한, 미래로 가기 위한 질문, 결정적인 질문, 가설 질문, 강력한 질문 이렇게 해서 질문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가지. 그리고 다음에는 코치의 역량인데요. 코치가 피코치에게 코치를 해주려고 하면은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윤리 기준. 저희 코치들도 윤리 기준이 있거든요. 뭐 이게 고객이랑 코치랑의 사이, 고객이랑 코치랑 뭐 금전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윤리 기준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윤리 기준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과의 신뢰 및 친밀감을 분명히 쌓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결정적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신뢰와 친밀감이 바탕에 있어야지 코치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고객이 뭐 이딴 질문을 해? 라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충분한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해주는 코칭인데요. 요거는 코치가 고객에게, 피코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언해주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청과 질문을 하면서 옆에서 그냥 함께 가주는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가 아니라 그냥 질문해주고 경청해주면서 피코치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코치의 역량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 적극적인 경청,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피코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강력한 질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코치가 해결책하고 다 찾아놓고도 그 언저리를 맴돌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거리는지를 한번 강력하게 물어봐 주는 것. 그 다음에 직접 대화법은 아까 그 결정적인 질문처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데 코칭을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일기도 하나 안 쓰면서 책을 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의 현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직접 대화법이고요. 자각 인식 항의는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알고 나를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안에서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게끔 해주는 것. 네. 코치도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피코치도 그걸 알아차리게끔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지? 내한테서 지금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지? 내한테서 지금 어떤 불안이 생기고 있는 거지? 내한테서 어떤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온다면 그것이 뭔지 바로 욱 하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지금 내 환경이 어떤 건지, 내 위치가 어떤지 자각을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인데요. 코칭을 통해서 코칭 속에 들어있는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코칭을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까지 가는데 있어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내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코칭의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에서는 요 8가지 이외에도 역량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코칭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동의 변화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코칭의 역량에는 윤리기준, 고객과 신뢰 및 친밀감, 함께 해주는 코칭, 적극적 경청, 강력한 질문, 직접 대화법, 자각 인식하기, 행동의 변화, 요거를 코칭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칭 프로세스라고 해서 GROW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코칭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대로 하는 건데 이것은 처음에 목표, 그다음 현실, 대안, 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가는데 요 목표 앞에 분명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코치의 역량에서 고객과의 신뢰와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는 분명히 라포 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포 형성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뭐 오늘 날씨도 좋고 고객의 뭐 관심사가 스포츠다면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도 되고 피코치의 관심사가 와인이다 그러면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도 되고 뭐 와인, 술 뭐 이런 아니면은 옷이다 그러면 옷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도 되고 피코치가 마음을 열고 코칭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치와 피코치가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라포 형성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 코칭을 하면은 코칭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포 형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 목표, 목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코칭을 할 때 보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코칭을 하는데요. 라포 형성만 1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친밀감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한 회기가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살 빼고 싶은 것이 처음에는 예뻐지고 싶어서 살 빼고 싶다고 했는데 얘기를 계속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예뻐지기보다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 빼고 싶은 게 더 우선인 것 같아.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목표였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사회에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목표일 수도 있고 남편과 잘 지내는 것이 목표였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좀 더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일 수도 있고 목표를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표를 그냥 살 빼고 싶어가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목표를 잡아야지만이 코칭에 마무리가 됐을 때 명확하고 정확한 목표를 잡지 않으면 대안을 찾다가 다시 또 목표로 올라가야 되고 현실을 찾다가 현실을 얘기하다 다시 또 목표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현실 리얼리티인데 현실은 뭐냐면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 목표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싶은데 건강을 위해서 살을 1년 동안 20kg를 빼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근데 내 주위에 내 환경은 내 현실은 먹고 싶은 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것이 무슨 맛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회식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잡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들을 이제 얘기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대안들을 찾는 거죠. 일주일에 3번 있는 회식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점심시간에 밥을 반 공기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2번 먹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버스를 집에 가다가 지하철 2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걸어서 간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찾아내게끔 해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목표가 명확해지고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들을 도출해서 이런 대안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지를 다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이 대안들을 실천해 나갈 건지, 이 실천해 나가는데 코치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지를 다지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칭 프로세스는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지금 나의 환경, 나의 현실은 어떤지를 또 들어주는 것, 질문해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을 도출해낼 건지 이 대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한두 개가 아니라 이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찾아주는 거죠.
찾아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요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그 코치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의지를 다지게끔 해주고, 코치는 어떤 것들을 도와주면 될 건지, 어떻게 확인해서 이분이 요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지, 요것이 코칭 프로세스대로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코치를 만났을 때 라포 인사와 함께 라포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를 잡고 현실을 파악을 하고, 그 현실 안에서 대안을 찾아내고, 그 대안 중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지를 다져서 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코치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은 우리가 뭐 흔히 지적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피드백은 그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했는데, 시험 점수를 잘 못 받아오면 그 아이, 너는 공부를 한 거냐 안 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이 아이가 받아온 점수에 대한 것만 피드백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점밖에 못 받아왔어. 너는 엄마가 봤을 때 이번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아.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아서 성적이 이렇게 50점의 성적을 받아왔는데, 다음에는 좀 더 분발해서 한 60점 정도는 받아보는 건 어때? 이렇게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가 뭐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와서 식탁 위에 있는 간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었다 했을 때, 너는 밖에 나가서 놀다 와가지고 그 손으로 먹으면 참 아가 좀 그렇다. 그런 걸 생각은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이 아이는 생각도 못하는 아이로 그냥 엄마가 그 말 한마디로 이 아이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너가 밖에서 놀다 왔으면 손을 씻고 간식을 먹으면 병균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엄마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 아이의 행동.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서 세탁기에 넣지 않고 아무렇게나 벗어놨을 때도 이 남편을 싸그리 그냥 당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 모양이냐, 당신 왜 그래가 아니라 양말을 벗어서 바로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주면 내가 정말 수월할 것 같아 라고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드백에 대한 팁을 드리면, 밖에서 놀고 신나게 놀고 온 것은 참 좋았어. 그리고 다음에는 밖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오면 이번에 손부터 먼저 씻고 간식을 먹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자기가 들어와서 발부터 먼저 씻는 것은 정말 좋아. 그리고 다음에 또 발을 씻을 때는 양말도 예쁘게 벗어서 세탁기에 좀 넣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데가 아니고 그리고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 너는 이걸 참 잘했는데, 그런데 하고 보면 앞에 잘한 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고 뒤에 나올 말에 대해서만 섭섭해하고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가 아니라 그리고로 바꿔주는 거죠. 오늘 강사님, 옷은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입고 오셔가지고,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강의를 하시게 되면 강의 내용도 좀 더 알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를 넣어서 그런 데가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한 것이 잘했지만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잘해주기를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피드백의 팁은 뭐 한 점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뭐뭐 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가지고 가주시는 것. 뭐 우리가 지적질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자체를 그냥 피드백하고, 그 한 행동 하나를 잘못한 것을 그 사람 전체를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 상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가 아니라 피드백, 행동,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거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잘한 행동에 대한 격려, 더 잘할 수 있도록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왜 사랑이 엇나가고 헤어지게 된 걸까요? 자, 소하고 사자하고 너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서로에게 열중했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얼마 못 살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헤어졌을까요? 네,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풀만 계속 사자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동물 죽은 그 시체만, 동물 고기만 계속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헤어진 거죠. 자, 사자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줬더라면, 사자는 소가 좋아하는 풀을 갖다 줬더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준다는 거죠. 나는 A 사랑이 좋다고 A 사랑만 계속 줬어요. 근데 받는 상대는 나는 B 사랑을 원해요. 나는 A 사랑 싫어. 나는 B 사랑이 좋아. 근데 주는 쪽은 계속 A 사랑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봤을 때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쌍방이라는 거예요. 쌍방이 되려면은 어떻게 계속 물어봐야죠. 너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또 들어주고, 너는 어떤 걸 원하는지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그래서 내가 B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고 질문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이는 공부가 싫어. 공부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허용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엄마들은 오로지 공부, 내가 원하는 거는 공부고 내가 바라는 것도 공부되고 공부만 하게끔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나중 일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엄마는 계속 공부로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는 흡족해해. 그것으로 이제 사랑을 엄마들은 가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이들은 게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엄마들은 그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저 아이가 잘못될까 봐. 엄마 기준인 거죠. 게임한다고 절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엄마 기준에서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공부 안 할까 봐. 야단치고 나무라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은 우리 아이가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만 봐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남편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그거를 물어봐주고 경청해주고 엇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경청하는 데는 내면 듣기와 생각 듣기와 맥락적 듣기, 질문에도 개방형 질문과 긍정 질문, 미래 질문, 결정적인 질문, 그다음 가설 질문, 강력한 질문,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프로세스, GROW, 목표와 현실과 대안과 의지, 의 라포 형성, 이런 것들을 다 잘 버무려서 헤어지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열렬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사랑만 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헤아려줘서 더 행복하고 더 귀한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지만 이게 한번 이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시면 실습도 할 수 있고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코칭 강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어서 한번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한번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칭 강사 가빈 강선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